정부가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엄격한 자구 계획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권순우 기자, 오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최근 좀 복잡하게 구조조정 얘기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그 얘기들은 오늘 구조조정 시행 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전 단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 혹독한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는 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을 하게 되고 산업부가 산업별 구조조정 지원을 하면서 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2년 한시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대출을 해준 국책은행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12조 원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일경제부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정부가 밝혀온 엄정평가, 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분담, 신속 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당면한 구조조정 추진 계획과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본 확충 방안을 두고 그동안 한국은행과 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그 한국은행이 굉장히 세게 반대를 했었던 직접 출자 방안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올해 안에 1조 원을 수출입은행의 현물 출자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은행은 10조 원을 대출하고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들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코코본드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의 여파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를 하는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운과 조선업도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사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요즘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비를 하나하나 넘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사 구조조정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현대상선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여신과 회사채, 용선료 협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용선료 협상도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현대상선의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같은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7월이 돼야 경영정상화 방안이 마련이 될 텐데 그때까지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개별 회사의 유동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면서 한진그룹의 대응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선사인데요. 이 수주 절벽에 부딪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죠. 그 대형 조선사들은 좀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는데요. 조선 빅3는 총 10조 3천억 원의 자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회사를 포함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도크 가동을 중단하면서 설비를 매각하는 등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해 3조 5천억 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주 전망을 과거 평균의 85% 수준으로 세운 계획인데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현대오일뱅크 기업공개 등을 포함해 3조 6천억 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호텔 등 비핵심 자산 등을 매각 등을 비롯해서 1조 5천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자구 계획의 규모가 적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6월 말까지 경영 진단이 실시해서 필요한 경우 유상증자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걱정이 많았었던 것이 바로 대우조선 해양인데요. 자구 계획안은 좀 어떻게 내용이 발표되고 있나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조 2천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1조 8,500억 원의 자구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별도로 3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알짜사업부인 특수선 부분을 자회사로 분할해 지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생산 능력도 30%를 축소하고 그래도 수주 급감과 발주가 늦어질 경우에는 추가로 2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회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당분간은 조선업황이 좀 개선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몸집을 줄여서 좀 버틸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사의 설비는 2018년까지 20% 줄이고 인력은 30% 가까이 좀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과거 평균의 한 60% 정도의 수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만들어진 계획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주 절벽이 2018년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면 빅3 모두가 인력이나 설비를 중형 조선사 수준으로 낮추는 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구조로는 생존이 힘들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국책은행들이 이런 구조 조정을 좀 빠르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커졌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국책은행들을 도와준다면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좀 고통 분담을 해야 국민 동의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오늘 경향신문하고 이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대우조선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한 것은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를 떠나서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책임론은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임원하고 임직원들의 인력,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인력도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점도 10개를 축소하기로 했고요. 산업은행 마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낙하산 문제에 있어서도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 심사를 도입해서 산은과 관련된 비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입은행 역시 임원들의 연봉을 5% 삭감하고 전 임직원이 임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등의 자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권순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